지금 이제 혁신위와 국민의힘 지도부 관련 상황을 좀 짚어보도록 하죠. 이틀 전 금요일에 김기현 대표와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만났습니다. 중진 의원들의 험지 출마, 불출마 문제로 서로 날을 세웠던 두 사람 40분간 원론적인 이야기만 오갔습니다. 영상 보고 오시죠. 힘드시죠? 아유, 뭐 살아 있습니다. 아주 대단하셔. 인터뷰를 좀 줄이고요. 잡힌 것만 하고 김경지 우리 대변인 통해서 그냥 하는 게 말들이 자꾸 돌아가고 와전이 이상하게 자꾸 이제 그래서 좀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잘하고 있습니다. 괜히 사람들이 이야기 좀 들을 수 있을까요? 예, 우리 대변인 말씀드린 어떤 이야기 하시다가 이렇게 좀 만나자고 얘기를 하셨습니까? 예, 삼천이 아카시가 빨리 될 거예요. 오해는 좀 풀리셨습니까? 선생님, 이 위원장님이 윤심을 이치하고 한 것에 대해서 좀 사과를 했나요? 고생하십니다. 네, 영상을 좀 보고 오셨지만 40분 동안, 40여 분 동안 사실 좀 겉도는 대화 같다는 그런 평가가 많았고요. 그래서 때문에 알맹이가 없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 저는 김기현 대표와 인요한 혁신위원장의 저 만남 자체가 잘못된 만남이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굳이 공식적으로 기자들 앞에서 사진을 찍으면서 만나는 모양새를 왜 갖춰야 하는지 그렇기 때문에 결국 갈등이 있다라는 걸 반증하는 그런 모습밖에는 안 되는 그런 만남이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이 갈등의 핵심은 결국 그 인요한 혁신위에서 내세운 지금 중진들의 영남 중진들의 뭐 험지 출마 또는 불출마에 대한 권고입니다. 그 권고를 과연 지도부와 김기현 대표가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결국 핵심 본질일 텐데요. 사실 그런 상황에서 굳이 둘이 만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자체가 김기현 대표 입장에서도 별로 얻을 게 없는 만남이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만남 이후에 만약에 혁신위에서 메시지가 좀 누그러진다라고 한다면 김기현 대표가 전권을 준다고 해놓고선 혁신위에 압력을 행사한 거 아니냐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또 반대로 혁신위가 계속해서 그 예전의 메시지의 결을 그대로 유지한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윤심을 뒤에서 받고 김기현 대표가 한 발 물러서는 그림이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여러 가지 호사가들의 여러 우려나 의혹들에 당연히 휩싸일 수밖에 없는 그림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 만남의 본질은 그 혁신안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이기 때문에 김기현 대표가 이제 하루빨리 자신이 험지 출마라든지 불출마라든지 이 권고를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입장을 밝힐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발표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혁신위 입장에서는 혁신 동력도 잃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이제 우리 장 변호사님은 민주당의 기획단이니까 국민의힘에 저희가 깊숙한 취재를 해보면요. 두 사람 사이 해동이 알맹이가 없는 게 아니고요. 네. 두 사람 사이 근본적인 갈등이 없어요. 근본적으로 이게 두 분이 갈등이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게 두 분은 운명 공동체예요. 이 말은 인요한 혁신위가 무너지면 김기현 체제도 무너지는 거예요. 따라서 이게 두 분은 운명 공동체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방향이나 갈등은 없다. 다만 이제 왜 만나냐? 그런 이제 디테일 사소한 문제에 여러 혼선이 있기 때문에 소통을 위해서 저는 이게 이거는 이게 적절한 만남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좀 있으면 이게 아마 김기현 대표의 희생적인 결단이 있을 겁니다. 김기현 대표가 그렇게 영남에 오세에 욕심 부리는 분이 아니에요. 먼저 당을 생각하고 정권을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김기현 대표의 결단이 있고 그리고 인요한 혁신의 근본적인 큰 방향은 그대로 수용이 될 겁니다. 물론 디테일에서는 약간 수정이 필요할지 모르지만 큰 방향 옳다고 보기 때문에 이게 아마 보수 자유파의 일반적인 기류입니다. 네, 그러면 지금 험지나 불출마까지 김기현 대표가 생각하고 있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그렇죠. 다만 이게 타이밍이죠. 저는 권성동 아마 이게 장제원 의원도 결단할 거고요. 그 타이밍이 중요해요. 저는 김기현 대표는요. 이재명 대표와 같이 죽어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불출마 험지해봤자 감동이 없어요. 이재명 대표를 물고 내하고 이게 험지에서 붙자든지 내가 불출마하는데 이재명 대표도 불출마하라든지 내가 험지가니 이 대표도 험지를 가라.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같이 대표는 대표하고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타이밍을 보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이재명 대표가 나와서 제가 또 한 말씀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국민의힘 일이라서 가만히 있으려고 그랬더니 알맹이는 없어요. 김기현 대표가 불출마 선언을 해줘야죠. 그래야 혁신안이 나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은 갈등이 있고 알맹이 없었어요. 아무 얘기 안 했다는 부분이고 이재명 대표 험지 출마를 안고 가는 농계 역할을 하라?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강서 보궐선거 참패는 김기현 대표 지도 체제에서 됐던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혁신위가 나왔던 것이고 이재명 대표가 강서 보궐선거를 참패했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상황이 다른데 왜 무슨 근거로 해서 김기현 대표가 불출마하면 이재명 대표가 불출마해야 되죠?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되네요. 지금 어쨌든 여권 지도부에서는 좀 시기가 문제라는 얘기도 분명히 좀 나오고 있는 건 사실인데 지금 인요한 위원장이 12월까지 기다릴 것이라고 했거든요. 그때쯤 되면 결론이 날 거라고 보십니까? 네. 저는 지금 그 김기현 대표와 인요한 혁신위원장의 만남을 가지고 이렇게 대화가 진행되는 걸 보니까 인요한 혁신위는 나름대로 어떤 정치적 성과와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 이런 평가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요. 불과 한 달 전에 강서구청장 재보궐선거에 어떤 충격적인 여당의 패배가 있을 때만 해도 김기현 체제는 당장이라도 무너질 것 같았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혁신이라는 어떻게 보면 이 하나의 방패가 만들어져 있고 혁신안을 통해서 그럼 어떻게 달라지면 이 등돌림 민심을 되돌릴 것이냐.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지금 김기현 대표의 거취 문제가 혁신안 중에 하나로 지금 거론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시기의 문제이고 방법의 문제일 뿐이지 인요한 혁신위가 혁신을 통해서 국민의힘의 어떤 이 떨어진 민심을 되돌릴 가능성은 어느 정도 이제 이 바닥을 치고 올라올 가능성은 어느 정도 가능성을 확인했다. 뭐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서정욱 변호사님께 좀 질문 드릴게요. 혁신위의 기본적인 방향에 대해서 이제 김기현 대표도 이제 같이 갈 것이다 주장했는데 혁신위가 지금 최근에 4호 혁신안을 발표를 했었죠. 그중 하나가 대통령실 인사도 예외 없이 경선 공천하겠다라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한 갈등이나 뭐 그런 우려는 없을까요? 전혀 없습니다. 이거는 이게 제가 알기로 이게 대부분의 그 당원들의 뜻이고요. 공감됩니다. 예를 들어 이제 그 대통령실 인사라는 이유로 낙하산으로 그대로 이게 박으면요. 그러면 이게 공천에 물갈이할 의미가 전혀 없잖아요. 예를 들어 뭐 권성동, 장제원 여러 영남권의 중진을 물갈이한 다음에 대통령실 인사를 낙하산으로 내리꼽는다. 특히 검사를 꼽는다. 이러면 이게 엄청나게 역풍이 불 겁니다. 따라서는 이것도 아마 이게 김기현 체제나 인요한 위원장 똑같은 거예요. 대통령실도 어떤 기득권도 없다. 누구나 이게 경선을 통해서 공정하게 들어가야 된다. 이 방향은 다 공감하기 때문에 아무런 이견이 없다. 이래 보입니다. 네, 그런데 사실 말씀하신 대로 이 검사 출신 인물들이 양지에 간다면 분명히 또 반발이 있겠지만 이 우리나라 선거 자체가 인물 중심의 선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 이 전략 공천이 불가피한 측면도 있는데 이게 조금 현실성 있는 제안이라고 보십니까? 네. 국민의힘의 약간 특수성을 좀 감안을 해서 보시면 현실성이 아주 없진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혁신안의 2호가 이 지도부 또는 친윤 인사들의 불출마 또는 험지 출마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신들의 어떤 그 현역 국회의원들이 지역구를 옮긴다라면 그 지역이 비게 됩니다. 그 빈 지역에 어떻게 할 것이냐. 3호 혁신안이 청년 비례대표 50%, 지역구의 경우에도 청년 전략 지역을 선정해서 청년들이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대통령실 인사라 하더라도 경선을 원칙으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만약 2호와 3호 혁신안이 수용이 된 상태에서 4호로 간다라면 대통령실 인사들이 경선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낮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현역 의원들이 불출마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옮겨서 출마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얼마든지 새로운 인물들, 특히 청년의 어떤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인사들이 전국 곳곳에 출마할 수 있는 청년 전략 지역으로 나설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는 것이기 때문에 무리한 어떤 경선은 없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반대로 민주당의 경우에는 만약에 이 경선 원칙을 관철시킨다라면 민주당은 지금 자체 경쟁률이 3대1, 4대1이 되기 때문에 현역 기득권과 신진 간의 어떤 경선, 이것이 과연 온당하냐, 이런 이 새로운 논란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의 경우에는 오히려 현역이 적어서 경선 원칙이 유지가 될 가능성이 크지만 민주당의 경우에는 경선 원칙이 만약에 관철된다라면 오히려 공천 갈등이 좀 극화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